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산업이라고 하면 2차 전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제일 화제였는데요. 양극재 기업을 대표하는 네 기업이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LG화학이 있을 겁니다. 이 네 기업의 이번 2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에코프로비엠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08년 모기업인 에코프로가 국내에 양극재를 납품을 시작했고 2016년 에코프로비엠으로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양극재 1위 기업으로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와 SK온입니다. 이제 실적을 볼까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1분기까지 매출이 상승했지만 이번 2분기에는 매출이 처음으로 꺾였네요. 1분기 대비 매출은 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 올랐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메탈 시세 하락으로 인한 판매 가격이 하락하였고 공고와 같은 논 IT 부문에서 매출이 계속 감소한 것을 EV 쪽에서 메꿔 1분기 매출액만큼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V 쪽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 1분기보다 EV 양극재가 더 팔려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부문별 매출액인데요. 2분기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네요. 이제 EV 매출이 대부분이라 향후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차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별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중 대부분이 헝가리 매출인데 아마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공장이 많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2분기는 1분기 대비 헝가리와 중국 매출이 늘었고 나머지는 다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는 판가 하락 영향으로 수익성은 약세가 될 것 같고요. EV와 ESS 양극재 판매량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LNF입니다. LNF는 2000년에 설립되었고 원래는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로 백라이트 유닛을 만들었다고 해요. 2005년부터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시작하고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중대형 2차전지 양극재를 일본에 수출도 했습니다. 2020년에 LG에너지솔루션, 2021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지금 최대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라고 합니다. 매출액을 보면 LNF는 에코프로비엠과 다르게 2분기까지 매출이 꺾이지 않았네요. 대신 영업이익률은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LNF 역시 리튬 등 메탈 가격 하락이 수익성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에 메탈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다면 5%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을 거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기존에 보유한 재고는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판가는 낮춰야 되니 판가와 원가의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3분기도 2분기와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주요 소식으로는 3-1 공장이 2023년 3분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2024년 3분기에 풀가동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LS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새만금의 1조 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 업체의 전구체에 의존했지만 미국 IRA 법 때문에 더 이상 중국산을 쓰기가 어렵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 다음은 올해 3월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010년에 음극재, 2019년에 양극재를 시작했고 그 전에는 기초소재 사업을 했었는데요. 고온 화학작용에 견딜 수 있는 내화물, 생석회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포스코그룹은 광물부터 최종 소재까지 세계 유일 2차전지 풀 밸류체인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향후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액을 보면 2022년 3분기까지 실적이 괜찮다가 4분기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기초사업 쪽 사업이 안 좋아진 것과 함께 재고 평가 손실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 냉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회복되면서 2023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합니다. 이번 2분기 매출은 1분기보다 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가 올랐어요. 양극재만 판매하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매출 성장 둔화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의 사업이 힘들어질 때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포스코퓨처엠은 실적이 좋아진지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의 사업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포함된 에너지 소재와 내화물 생석회 등이 포함된 기초 소재가 있는데요. 두 사업 모두 1분기보다 전반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볼까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부터 보면 에너지 밀도와 수명이 높은 단결정 양극재와 니켈이 86%가 포함되어 있는 M86 등 고가 제품이 잘 팔리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체 판매량은 1분기보다 7% 감소했다고 해요. 사업이 안 좋을 때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음극재도 유럽 쪽 매출이 감소하여 1분기보다 매출은 감소했지만 판가 방어는 나름 돼서 수익성은 좋아졌다고 해요. 내화물 플랜트, 라임 화성 모두 1분기와 매출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가동률 상승, 재료 비하락, 탄소 배출권 판매 등 원가 및 판매 구조가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포스코퓨처엠 역시 중국 경기 둔화 및 메탈 가격 하락으로 다른 양극재 업체와 비슷할 것 같네요. 그리고 Q&A에서 양극재 100만 톤 캐파를 달성하기 위해 한두 번의 유상 증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전기차 수요가 혹시나 감소하더라도 공급사와 개런티 물량을 계약해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원래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었고 2006년에 전지재료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6년에 배터리 양극재 기업인 GSM을 인수하면서 양극재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양극재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배터리,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통해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LG화학 실적은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로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분기간 매출을 보면 2022년 3분기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4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형성되었다가 역시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부문별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입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매출이 가장 비중이 큰데요. 전체 매출이 석유화학 매출의 증감을 따라갑니다. 2022년 4분기에 급격히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러우 전쟁과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재료와 반도체 소재 등이 포함된 첨단 소재 매출도 2022년 3분기까지 크게 성장하다가 역시 4분기에 크게 감소했어요. 2023년에 회복은 하지만 이번 2분기는 1분기보다 매출이 13%가 감소했습니다. 이익률을 봐도 석유화학은 2021년 25%대 수익에서 하염없이 적자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첨단 소재는 2022년 이 3분기에 반짝 좋았다가 지금은 전기차 시장 둔화, IT 수요 감소로 10% 아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나마 파만농이 매출은 작지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파만농은 작물 보호제, 비료, 종자 등 종자재 전문으로 해외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전지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첨단 소재 매출을 더 세분화했는데요. 비중이 제일 높은 전지 재료가 2023년 1분기에 매출이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는데 2분기에는 크게 감소합니다. 1분기 대비 22%가 감소했네요. 역시나 메탈 가격 하락이 공통된 이유입니다. IT 반도체 소재는 1분기보다 매출이 크게 회복되었는데 IT 소재 전방 시장 시황이 일부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기업을 한 번에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각 기업들이 발표한 양극재 예상 생산 능력입니다. 2023년 1분기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 71만 톤으로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2분기가 되어서 정리해보니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이 2030년에 100만 톤을 구축한다고 하더라고요. LG화학도 기존에 27년까지 34만 톤에서 28년까지 47만 톤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LNF도 작년까지만 해도 양극재 2위의 위험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업들에게 따라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2강 체제로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연간 매출액과 영입이익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이 LG화학은 양극재 매출이 따로 없어서 전지재료 매출을 넣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매출액을 보면 2022년은 2021년보다 모두 최소 3배 정도의 매출이 상승합니다. 양극재에 있어서 2022년은 정말 엄청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2차전지 수요가 많아서 양극재 매출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화학을 빼고 보면 매출 1위는 에코프로비엠, 2위가 LNF고 후발주자가 포스코퓨처엠과 LG화학입니다. 후발주자는 LG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죠. 영업이익률은 네 기업 모두 2021년은 에코프로비엠만 7%대 영업이익률이었고 나머지 기업은 4%대였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을 제외하고 2022년은 대부분 7% 근방으로 맞춰졌습니다. LG화학은 기초에너지 부분 이익률이라 양극재 이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지만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까지는 이렇게 좋았는데 2023년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번엔 분기로 보시죠. 분기간 매출액을 보시면 2022년 초반까지는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2023년이 돼서 성장폭이 둔화되거나 역성장합니다. 앞에서 실적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메탈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큽니다. 그나마 LNF와 포스코퓨처엠이 매출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은 이번 2분기에 매출이 꺾였어요. 영업이익을 보면 더 안 좋습니다. LNF는 적자를 간신히 면했고 그나마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이 1분기보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더 나오긴 합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6%, LNF 0.2%, LG화학은 8%, 포스코퓨처엠은 4%입니다. 2022년 초반대 10%에 가까웠던 영업이익률이 많이 내려왔네요. 메탈 가격 하락, 유럽 전기차 수요 약화 등 2023년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자료를 보시면 탄산리튬과 코발트 최고가와 2020년 1월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동안 얼마나 메탈 가격이 뛰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을 늘리다가
배터리 수요 성장이 둔화되니 공급 과잉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각 기업별 유형 자산 투자 금액도 살펴볼까요? 유형 자산 투자 금액을 보시면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금액이 가장 큰데 양극재 부분 투자 비용을 따로 안 나와서 회사 전체 투자 금액인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상당 부분을 양극재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두 기업이 2차전지 소재 원재료부터 전구체, 양극재, 재활용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023년 주가 추이를 보면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만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LNF, LG화학은 연초 대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가 2021년에 거의 7, 8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 성장도 둔화되고 수직 계열화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에는 단순히 2차전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더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양극재 기업들은 현금을 제대로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 기업들 잉여현금 흐름을 보면요. LG화학 2021년 때를 제외하고 거의 잉여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이 잘 돼서 FCF가 높았던 것이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에만 보면 한 분기 정도를 빼고 대부분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극재 1위인 에코프로비엠 유동성만 보면 유동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재고 포함해서 유동 비율이 126%고 재고를 제외하면 유동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양극재 1위 기업도 유동 자산이 부족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터리 사업도 비슷한 상황인데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생각은 앞으로 잉여현금을 쌓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고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자료였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